네,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바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항해수를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요, 이 시장의 큰 변동성을 폭풍으로 비유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물고기떼로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현명한 고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료의 주장처럼 개인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기관, 즉 고래의 행동 방식을 따르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전략일까요? 저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이 고래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침착하게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유효하고 또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비유가 개인 투자자가 처한 현실하고 기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한 약간 위험한 단순화라고 봅니다. 기관의 움직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료의 핵심 근거는 지난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한 10거래일 정도의 시장 데이터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폭풍우가 몰아쳤죠.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서 약 3조 5,6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그냥 쏟아냈습니다. 자료의 비유를 빌리자면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먹이를 버린 채 흩어지는 물고기떼의 모습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소위 고래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를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우량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거죠. 그래서 합쳐서 약 3조 1,8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던 12월 22일과 23일에 이들의 매수세가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의 장기적인 회복과 성장을 확신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 역시 이런 시장의 소매에 휘둘려서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기관처럼 반도체나 잊혀전지 같은 미래 성장 주도주 혹은 시장 전체를 담는 ETF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주장이 일견 설득력 있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저는 몇 가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고래와 물고기라는 비유 자체가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덩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인과 기관은 자본의 성격, 정보의 접근성, 리스크를 감당하는 능력, 투자 결정 프로세스까지 모든 면에서 그냥 아예 다른 종이라고 봐야 합니다. 개인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나 월급 쪽에 모은 돈을 실패해도 운용 수수료는 챙길 수 있는 거대 기관의 자금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부터가 글쎄요, 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10일간의 데이터는 너무나 짧고 단편적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기관이 사고 이후에 시장이 반등했다는 결과만 놓고 기관의 전략이 옳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전형적인 사후 확신 편향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시장이 더 깊은 침체로 빠졌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데이터는 성급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기관의 실패 사례로 분석됐을 겁니다. 폭풍우가 가장 거센 날 매수하라는 조언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개인에게 태풍의 눈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말과 다른 바가 없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권고죠. 글쎄요, 저는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 자금의 규모나 정보력에서 개인이 기관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단순히 자금 규모를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투자 철학을 배우자는 데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먹이는 나눠서 차곡차곡, 즉 분할 매수를 강조하고 항상 비상식량으로 현금 20에서 30%를 남겨두라는 아주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같이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바탕으로 하락을 기회로 삼는 원칙 말입니다. 이건 자본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모든 투자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 아닐까요? 기관이 폭풍우 속에서 침착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원칙과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계속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관이 폭풍우가 가장 거센 날, 예를 들어 12월 22일에 대규모 매수에 나설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장기적 원칙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결정 뒤에는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또 정교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팀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모델을 통해서 시장의 공포가 비이성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제한된 정보와 온갖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공포 분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채 그저 기관이 사니까 따라 사는 건 이건 맹목적인 추종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 지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관의 정보 비대칭 문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자료의 핵심을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설픈 정보를 쫓아서 단기 매매를 하기보다 기관이 장기적으로 베팅하는 산업 자체의 큰 흐름에 집중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기관의 매수 타이밍까지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통해서 미래의 방향성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의 매수 시그널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12월 22일의 대규모 매수가 자료에서 말하는 장기적 전망에 대한 확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포트폴리오를 보기 좋게 꾸미려는 윈도우 드레싱일 수도 있고요. 특정 지수 연계 상품이나 파생상품 포지션 때문에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들여야만 하는 그런 해칭 수요였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눈에는 이게 엄청난 확신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기관 내부에서는 그저 기계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 뒤에 숨은 왜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따라하는 건 마치 수면 위 고래의 숨쉬기만 보고 바닷속 전체의 생태계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이 기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보물섬으로 반짝이는 반도체 산호초와 미래의 힘, 2차 전지 동구를 명확히 지목하거든요. 이건 그냥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세요 같은 막연한 조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면서 개인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런 핵심 성장 산업에 꾸준히 자금을 투입하는 건 단순한 윈도우 드레싱이나 기계적 매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기적인 산업 전망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특정 산업, 특정 종목에 자산을 집중하는 것은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지금 당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유망해 보이지만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만약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거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 산업에 몰빵한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고래 따라하기는 1970년대 미국 증시의 니프티 피프티 버블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코카콜라, IBM 같은 초우량주 50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면서 모두가 따라서 샀죠. 그 기업들이 당대의 고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이후 수십 년간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습니다. 단순히 가장 좋아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하지만 니프티 피티 시절과 지금은 산업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단순히 유망한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인프라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그런 집중 투자의 위험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어떤 보물섬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시장 대표 ETF에 몸을 맡기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집중 투자가 부담스러운 개인 투자자에게 분산 투자의 길도 열어준 거죠. 핵심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언제 사느냐에 있습니다. 즉,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시장 전체를 사는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관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ETF 대안이 오히려 자료의 핵심 논리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보물섬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명한 고래의 이미지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시장 평균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건 다소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데이터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일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사라 라는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그건 철저히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시장이 계속 하락했다면 개인들의 매도는 현명한 리스크 관리로, 기관의 매수는 성급한 판단 착오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성공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법칙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투자자를 오도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그 10일간의 데이터가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선 시장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아주 압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 시장이 더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료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 10일간의 데이터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고 기관들은 그 물량을 묵묵히 받아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개인의 공포와 기관의 탐욕이 교차하는 패턴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10일간의 데이터는 그 반복되는 구조적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냅샷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폭풍우는 지나간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을 개인이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은 2008년에도 2020년에도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기관은 손실이 나도 새로운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고 몇 년이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다르죠. 한 번의 큰 하락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말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죠. 기관과 개인의 시간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기관의 1년하고 개인의 10년은 그 무게가 같을 수 있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기관처럼 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개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인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이제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에서 제시하는 고래의 지혜가 단순히 기관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라는 기계적인 지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증된 우량 자산 혹은 시장 전체를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투자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사는 개인들의 반복되는 실수를 막기 위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래와 물고기라는 비유가 직관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둘 사이의 자본, 정오, 시간, 리스크 감내 능력의 근본적인 차이를 희석시켜서 맹목적인 추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거대한 기관을 어설프게 따라하기보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확립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하며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관의 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자신만의 안전한 항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에서 장기적인 통찰을 얻으려는 관점과 개인 투자자 고유의 한계와 특성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기관의 항적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길일지 아니면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야 할지 이 자료는 투자자 각자의 상황과 철학에 따라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디베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